12년에 멸망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벌써 중국에 그 주나라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C 8세기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최초 요구는 주나라 이스라엘에 흩어짐 이후에 주나라에 들어왔고 기원전 256년까지 했을 때 그 다나카 에이미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왕국을 경영해왔지 않습니까? 당시 솔로몬 왕국은 마병이 100만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으셔서 이웃나라를 침탈하고 영토를 하질 않았어요. 제국이 되려면 아시리아 바벨론 이상으로 큰 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민족들은 아주 힘없게 또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3세기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진나라 건국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지앙, 중국말로 지앙주, 강족의 그 일원들이 그 진시황 그 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미인들이 많은 시므온인데 바로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이가 바로 그 시므온 족속이라는 주장이 이런 그 이스라엘 발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구체적인 거, 예, 바로 진시황이 그렇습니다. 진시황의 눈은 파랗고 면박을 써서 일본 사람이 못 보게 됩니다. 외국인이란 그런 표정이 아마 시대적 특징들이 드러나면 안 되죠. 서양인의 모습을 하였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8번, 8개의 깃발인데 이것을 야하타라고 일본어에서는 읽어요. 야는 하나님 야훼의 음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UCLA 연구에서 진나라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건국됐다는 것을 연구하는 UCLA 그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닥사스 5년에 성경에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 이르죠. 페르시아가 아주 강국이었을 때 인도에서 구스까지 175개를 관할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단이 이 진나라 건국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중에 진시황제 생모 조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몬 족속으로 보이고 출신으로 원래 여부리라는 상인인데 이 여부리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을 봐서라도 그렇고요. 그 대진 경교 전례비에 썼던 여수암의 아마 그 선조의 그 성씨들인데 이 여부리가 그 임신한 자기의 그 첩을 장양왕에게 줘서 그 장양왕이 그 진시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 연구에서 Persian and Greek participation in the making of this China First Empire. 첫 번째 중국 왕국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페르시아가 그리기. 예,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하타시입니다. LED 1세기, 2세기경에 신장 위그로 29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때도 비단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중개무역을 했고요. 진나라 멸망 이후에 이주했고요. 전라남도 부안에도 궁얼리라고 하는 궁얼국과 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피터라는 그 일본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치무라 간조와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에 왔던 이 하타시들이 유대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들을 꾸준히 해왔고 이게 연관돼서 오늘도 뭐 우리 일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이런 작지만 기독교인 작지만 이런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타시의 키가 크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특별한 언어를 쓰고 풍속을 가지고 있고 왕은 말을 타고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삼국지 위지 동리전 그 진안 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진시일종은 키가 크고 의복 정결하게. 특히 이 의복이 정결했다는 것은 당시 유럽과 2, 3세기경에 중국은 의복을 정결케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냐는 것은 가장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10절, 24절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깨끗이 빠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전 세계 유대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뒤를 이어 동방기독교인들도 이런 청결을 주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로서 또 활동한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동방기독교인들 중에. 예, 넘어갑니다. 예, 저기에 야마토, 야우마토, 얌토, 바다의 창이라는 뜻도 있지만 야외 마토, 백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에 저로 있고 저 위에 궁얼성이라고 하는 성이 실제적으로 있다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건 중국어로 샤, 야마투루. 중국에서는 뭐 상하로 나누죠. 야마토 길이다 그 말 뜻이죠. 그 위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아랍어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궁얼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금 그 사진을 찍어 온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했던 아까 루트의 이름이고 저기 유즈키쿤이 일본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이리 분지에 이 궁얼목이 1세기에서 2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국으로 들어와서 북방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여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특히 이런 춘추전국 시대 많이 넘어왔어요. 하타시에 관련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북부여, 고려, 백제, 가야, 일본으로 1세기경 촉본에 이주했고요. 한 라인은 거기서 다시 이 북부여, 동부여, 옥조, 동해, 강원도, 포항, 여기 특히 포항 전에 그 울진 봉평이라고 해서 연호랑과 세원여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용복 목사님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처음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 루트로 또 하나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한쪽은 고려 백제 가야로 해서 내려갔고 한쪽은 강원도로 해서 신랄해서 포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참 이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저는 경륜하신 분으로 보는데 이렇게 골고루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루트를 가고 곳이 아니라. 그래서 가야가 이 충청도 이남부터 이 경상남도까지 벨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도임 루트가 이렇게 돼 있었고 BC 3세기에는 일본 학자의 주장입니다. 산동성 제나라의 납달리가 왜 왔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서해를 건너 서해안으로 해서 서해안 김해 다시 김해가 이런 유대인들의 허브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 당시 들어왔을 때 그 부여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부위 중국말로는 부위라고 하고 일본말로도 부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헤브라이어로서 야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약해서 정확하게 지금 일본 학자의 주장은 들었는데 이게 왠지 히브리어 자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이게 히브리어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부여로 유대인들이 대량 대흥 안녕 산맥으로 오른쪽으로는 10부족이 갔고 이 두 부족이 왔다는 것이 그 랍비들의 주장인 것으로 일치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루트는 부여인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스 이건 너무 많고 여기서 특히 해모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너무나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정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오령고를 타고